클래스 정의하기. 우리가 강아지도 정의해보고 오리도 정의해봤기 때문에 이제 클래스 정의하는 방법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클래스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 써서 정의하게 되겠고, 이제 그 상태는 멤버 변수 통해서, 그리고 메소드는 그 행위는 메소드를 통해서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함수 메소드, 그러니까 객체 메소드에 대해서 기존 C에서 우리가 썼던 함수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C에서는 이제 인자를 그 데이터를 그 함수에 전달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데이터를 함수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중심이 돼서 이제 그 데이터한테 뭘 하라고 이렇게 함수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인자가 좀 줄어든다, 하나 정도 줄어든다는 특징이 있고, 메소드는 보통 함수는 지역 변수랑 인자로 받은, 매개 변수로 받은, 인자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하죠. 근데 객체 메소드들은 인자로 받은 거, 또 지역 변수로 만든 것뿐만 아니라 뭘 가지고 프로그래밍해요. 객체 메소드들은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멤버 변수들, 즉 객체의 상태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죠. 그렇죠? 마치 전역 변수 쓰듯이 프로그래밍을 하게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객체의 메소드는 객체의 현재 상태를 이용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함수를 만드는데 이 함수는 전혀 그 클래스에 있는 객체들의 상태를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그 메소드는 그 클래스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객체 메소드로 만들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열을 받아 정렬해주는 메소드, 이거는 어떤 객체 메소드 만들 이유가 없죠. 그냥 인자로 받은 것만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인자로 받아서 배열을 인자로 받아서 정렬해주면 되는 거거든. 뭘 딴 걸 갖다 쓸 이유가 없죠. 주어진 문자의 대소문자 여부를 검사해주는 메소드, 이런 것들도 인자만 가지고 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인자로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객체 메소드로 만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객체의 상태를 이용하는 것들만 객체 메소드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메소드의 특징을 보면 얘네들은 인자로 받은 데이터만 갖고 프로그램하는 것이 아니라 멤버 변수를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메소드는 클래스에 정의된 메소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생성자, 접근자, 수정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초기화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이고요. 이거의 특징은 메소드의 이름이 클래스 이름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접근자 메소드는 객체의 상태를 변경하지 않고 상태만 열람하는, 계좌 조회, 지난번 은행 만들 때 계좌 조회, 이런 게 접근자 메소드고요. 얘네들은 접근자 메소드는 항상 반환 타입이 있습니다. 보이드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뭔가 보려고 그러면 그 보려는 것을 반환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접근자 메소드는 항상 반환 타입이 있어요. 반면에 수정자 메소드는 뭐냐면 객체의 상태를 변경하는 거예요. 은행 예제에서는 인출, 입금. 인출하고 입금은 객체의 상태를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수정자 메소드인데, 이 수정자 메소드는 우리가 이거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객체의 상태를 변경하는 것이니까 그 객체들이 엉뚱한 상태로 변경되지 않게끔 잘 프로그래밍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그 은행 계좌 예제처럼
인출을 할 때, 이 정수값이 올 수 있으니까 음수가 되면 안 되고, 또 너무 많은 돈을 인출해달라고 해서 잔액이 1,000원인데 1,000원 이상 빼가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잘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자 메소드는, 자바에서는 수정자 메소드는 반환 타입이 없어요. 보통 보이드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태만 봐도 얘는 접근자, 얘는 수정자 이렇게 구분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때 이제 입금에서도 실패했을 때 실패할 수가 있죠. 뭐 잔액이 부족해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런 사실들을 어떻게 알리냐? 예전에 우리가 단순하게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을 쓰면 불리언 타입으로 해가지고 true면 인출이 제대로 이루어진 거고 false면 인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코딩을 할 수가 있는데 객체 지향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코딩을 안 해요. 그래서 수정자 메소드는 반환 타입을 보이드로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은, 그런 문제들은 예외 처리라는 기법을 쓰게 됩니다. 아직 그걸 잘 안 배웠지만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별도의 기법을 써서 처리를 한다. 반환 값을 가지고 성공 여부를 따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한다. 이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수정자 메소드를 우리가 하나도 제공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 객체의 상태를 변경하는 메소드를 하나도 제공 안 해. 그럼 그런 게 필요할까? 왜 그렇게 할까? 객체 상태를 하나도 변경 안 해. 그럼 객체 상태를 하나도 변경 안 한다는 것은 초기화할 때 설정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객체의 상태가 안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유리할까요? 객체의 상태가 안 변해. 우리가 객체의 상태가 변한다는 것은 이 객체 상태가 엉뚱한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늘 있는 거고요. 그런 가능성들 때문에 프로그램에 뭐가 생겨요?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객체의 상태가 초기화된 이후에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은 그 객체 때문에 프로그램에 오류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객체들을 만들지만 이 객체가 바뀔 필요가 없는 어떤 데이터 상태를 갖는데 이 상태가 프로그램 동안 안 변해도 돼. 그러면 그런 객체들은 되게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날짜라는 데이터를 클래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일을 유지한다든지 뭐 현재 날짜를 유지한다든지 이런 정보를 할 수 있는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날짜는 세팅해 놓은 다음에는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바뀔까요? 안 변하죠. 그러면 보통 데이트 클래스들은 수정을 못하게끔 막아놓을 수 있어요. 사용자의 생일,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은 한번 세팅해 놓으면, 그 정보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찾아서, 이 클래스는 어떤 데이터들을 유지해야 되는데, 처음에 설정된 값을 설정해 놓으면 바뀔 필요가 없네. 그러면 이 클래스 자체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불변 클래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변 클래스로 만든다는 것은 수정자 메소드를 하나도 안 만든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의 오류를 우리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대표적으로 불변 클래스는 스트링 클래스예요. 문자열은 불변 클래스. 그러니까 문자열이 불변이라는 거는 이렇게 헬로우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으면 문자열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요 E를 A 이렇게 못 바꾼다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려면 통째로 바꿔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던 것을 얘를 가리키도록 바꿔줘야 돼요. 요 자체로는 안 변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요 자체로는 바꿀 수 없으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얘를 못 바꿔. E를 A로, 뭐 L을 뭘로 못 바꿔. 한번 내가 스트링 해가지고 헬로우를 만들어 놓으면 얘는 바꿀 수가 없어. 바꾸려면 새로 만들고 이렇게 다르게 가리키기로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스트링 클래스가 불변 클래스가 되면 얻어지는 이점은 뭘까요? 얻어지는 이점. 얘를 못 바꿔. 문자를. 그 자리에서는 못 바꿔요. 새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못 바꿔. 그럼 어떤 이점이 있냐면 그 프로그램에 헬로우라는 문자열이 곳곳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각각 다 수정할 수 있는 애들이면 다른 메모리에 있어야 되죠. 근데 문자열은 수정을 못해. 그럼 수정을 못하면은 모든 애들이 헬로우를 만들 때마다 헬로우는 이미 메모리에 이렇게 있네? 그럼 이걸 가리키도 하는 거예요. 또 가리켜. 그러니까 얘는 못 바꾸니까 다 얘를 가리키도록 프로그램, 메모리 절약을 할 수 있어요. 문자열을 불변 클래스로 만들어버림으로써 똑같은 문자열은 똑같이 그냥 중복해서 계속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가지고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는 그냥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S 이퀄 hello 이런 식으로 하지 S 이퀄 new string hello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메모리 새로 만들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기존에 hello라는 문자열이 있나 없나 보고 있으면 새로 객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객체를 그냥 가리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링은 new라는 연산자를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변 클래스라는 개념도 잘 머릿속에 익혀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클래스를 만들 때 내가 만드는 지금 이 클래스를 불변 클래스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만들 수 있다면 무조건 만들면 오류를 줄이는데 되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의 이름을 지을 때 반환 타입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과 설명한 이름, 반환 타입 없는 경우에는 메소드가 하는 일을 설명한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고요. 단순 접근자, 단순 수정자는 보통 get, set이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여러분들 그 자바에서, 이클립스에서는 자동으로 이 단순 접근자랑 단순 수정자를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단순 접근자라는 거는 그냥 멤버 변수를 리턴하는 거. 단순 수정자라는 것은 인자를 그냥 this.점 뭐 해서 equal로 해주는 거예요. 이름 주면 그냥 이름 대입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get name, set name 같은 형태로 많이 쓴다. 그리고 유사한 메소드면 그 인자의 개수 또는 위치들을 조금 일관성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별로 좋은 형태는 아니에요. 유사한 건데 어떤 애는 하나만 받고 어떤 애는 둘 받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됩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는 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번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자바에서는 문자열에 대해서는 더하기 연산자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비트 결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C에서는 이거 어떻게 할까? 함수? 이렇게 연속해서 쓰시면 두 개 합쳐줘요. 더하기 없어도 C에서는. 그건 뭐 잠깐 얘기되고요. 하여튼 자바에서는 스트링은 더하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되게 특이한 예죠. 스트링은 클래스죠. 그렇죠? 클래스인데 더하기 연산자를 쓸 수 있어요.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더하기를 우리는 C++처럼 새로 정의해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자바에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얘가 private이니까 private은
밖에서 직접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Gname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와 메소드, 그 데이터를 조작하는 메소드를 하나의 어떤 덩어리로 묶어서 정의하게 하는 게 클래스고요. 그렇게 묶어서 정의하는 개념을 우리가 캡슐화 해준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캡슐화라는 거는 좀 복잡한 개념인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줬다라는 개념으로 있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 행위 데이터의 표현과 행위의 구현을 그 클래스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숨겨주고 있다. 뭐 사용자 이름을 그냥 하나의 문자열로 유지하든 성과 이름으로 구분하든 그거는 사용자는 입장에서는 don't care예요. 그거는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검색을 하는데 순차 검색을 하고 또는 이진 검색할지는 나는 몰라도 되지. 나는 그냥 그 함수를 부르면 검색해서 결과를 준다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객체 지향의 하나의 측면이고요. 이거를 좀 더 그 기능을 더 이렇게 좋게 해주는 또 다른 특징은 이제 캡슐화를 하면서 객체 지향에서는 접근 제어라는 개념을 거기다 같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둘을 묶는데 그거를 함부로 밖에서 가져다 못 쓰게. 그래서 내가 프라이빗으로 지정된 애들은 밖에서 갖다 쓸 수 없고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을 만들어줌으로써는 엉뚱하게 조작되는 것을 우리가 막아줄 수 있고, 이렇게 엉뚱하게 조작된 걸 막는 이유는 프로그램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거죠. 데이터를 숨기기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접근하면은 이런 데이터들이 엉뚱한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줘서 프라이빗 해놓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에이지는 요걸 통해서만 바뀔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바꾸면은 절대 나이는 음수는 안 된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에요. 프라이빗.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항 가서 밖에 나갈 때 검색하듯이 이 클래스에서도 요 경로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 거죠. 검색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 애들만 가지고 수정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차별화된 지점, 그렇죠? 그 기존에 우리가 했던 C와 그 객체 지향 언어가 되게 차별화되는 지점이 하나가 이런 접근 제어라는 개념을 두었다는 거고, 이런 접근 제어의 개념은 프로그램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 도입되는 모든 기능은 둘 중 하나예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나 아니면 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한 거예요. 자, 은행예제. 은행예제 저 지난번에 했었죠. 잠깐 혹시 지난번에 했던 은행 예제 가지고 있으면 그거 한번 띄워보서 잠깐만 뭐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없으면 할 수 없고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만들어봤던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걸 혹시 갖고 있으면 띄워보시면 되겠고요. 없으면 뭐 간단하게 한번 쳐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고. 자, 이클립스는 띄우셨나요?
대충 준비가 되셨으면 하나 한 가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바에는 이제 주석을 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석 따는 방법이 있고, C에서 처음부터 썼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자바에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소드 그 위에 두 개를 하시고 엔터를 쳐보세요 한번. 그러면 저런 형태의 그 주석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 주석을 자바덕 주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별표를 하나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두 개 갖고 시작하는 주석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at이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등장하는 어떤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at 파랑, 이건 뭐예요? 이 메소드의 인자, 어마운트를 설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출할 금액. 그리고 보통 그 위에다는 이 함수를 설명하는 내용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주석을 달 수가 있고요. 또 클래스 위에다가 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주석을 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석을 단 다음에 어디 있냐? 저기 여기 있다. 프로젝트 가면 Generate Java 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메뉴 있죠. 그거를 선택하시면 이런 메뉴가 뜨고요. 자바덕 위치가 제대로 안 나오면 찾긴 찾아야 되는데 다들 나와요? 여기 위에 그 자바덕 위치가? 자바덕 위치는 보통 JDK 설치된데 거기에 가면 이제 빈 디렉토리가 있고 그 밑에 자바덕이라는 exe 파일 또는 실행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finish를 누르면 그 프로젝트에 덕이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생겨요. 여기에. 그럼 열면 여러 가지 HTML 파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index.html을 누르면 이런 모습의 그 HTML 파일, 브라우저에 볼 수 있는 파일이 열려요. 한글이 깨졌네. 이러한지. 네, 한글이 깨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준다. 실제로
그 오라클 사이트에 오면 그 자바 라이브러리 도큐멘트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스트링에 대해서 좀 보고 싶다. 그럼 스트링이 어디 있어요? 자바 랭 패키지에 있어요. 그래서 자바 랭 어디냐? 마우스를 조작이 안 되네. 자바 랭. 예. 스트링 누르면 스트링 클래스라는 게 어디서 상속받고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고 설명이 쭉 나오고 뭐 생성자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메소드들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하나 메소드를 누르면 그 메소드엔 설명들이 나와 있고 요 자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덕 주석은 이런 HTML 문서를 만들어 줄 수 있게끔 주석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프로그램할 때 자바덕 주석을 다냐? 아니,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내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다른 사용자들한테 공개할 것이다. 그럼 이런 포맷을 유지해주면 모두 좋겠죠. 그럼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데 그냥 내가 개발해서 내가 쓰고 아니면 내부적으로만 쓸 때에는 이렇게 주석을 달면 너무 코드가 복잡해져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주석은 적을수록 좋다. 주석이 불필요하게 많으면 코드를 읽는데 오히려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덕이라는 기능은 굳이 안 쓰셔도 되는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혹시 내가 만든 것들을 공개하고 싶다. 오픈 소프트웨어처럼. 그러면 그게 이제 또 자바로 된 거다. 그러면 이런 자바덕 주석을 이렇게 붙여서 올리시면 자바덕이 이런 HTML 파일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내가 내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 홈페이지 와서 여러분들이 만든 라이브러리를 이런 문서들을 보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좀 봐주세요. 그래서 자바덕을 하나 설명드렸고 그래서 자바덕은 항상 자바덕 앞으로 자바덕만 쓰세요. 이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것만 아시고 그 다음에
이런 예제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계좌를 2개 만들었고 1,500원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계좌에서 300원을 인출해 가지고 다른 계좌에 넣고 찍어 봤어요.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그 뱅크 어카운트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정해 놨으니까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하나 설명드릴 거 하나 있는데, 요 %D하고 중간에 콤마를 집어넣죠. 이 콤마는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은 정수를 찍을 때 세 자릿수마다 콤마를 넣어줘요. 세 자릿수마다. 편리하죠. 저거는 C 프린트F에는 없는 기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800원인데 여기에 콤마 들어와 있죠. 그 콤마를 넣고 싶으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D. 그래서 자바에서는 자바 프린트F가 C 프린트F하고 차이 나는 점 하나, 요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보면 get balance 불렀는데 누구의 get balance인지는 컴파일러가 어떻게 알죠? 여기서 상징 계좌를 찍고 이렇게 찍었는데 이 get balance를 갔을 때 이게 상징 건지 진위 건지를 어떻게 할까? 이 앞에 있는 애를 거를 보고 알겠죠? 그렇죠? 앞에 있는 걸 보고 알면 돼요. 그런데 이 코드로 오면 여기는 그냥 밸런스예요. 그렇죠? 밸런스. 그러면 요 코드만 놓고 봤을 때는 아까 그 코드에서 상징점 get balance 했을 때 상징 거를 부르는지 진위 걸 부르는지 여기서는 좀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컴파일러 입장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처리하기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컴파일러는 어떻게 하냐면 D.꽥 뭐 이렇게 했다. 이게 객체 지향 스타일이고 자바 스타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자바가 컴파일러가 컴파일하기가 약간 번거로워요. 그래서 컴파일러는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꿔요. D를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할 때 보니까 D가 없잖아. D가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는데 안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 메소드들은 저기 보면은 int get balanc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인자가 몇 개? 빵개죠. 근데 실제로는 인자가 빵개가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원래는 여기에 bank account 이거의 이름이 뭘까? this예요. this. 그리고 우리는 저렇게 프로그램을 하지만 이 안에서는 좀 get balance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balance가. 이거는 그냥 옛날 C 컴파일러가 하듯이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지만 컴파일러는 우리와 같은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옛날 시각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this. 즉, 이 this라고 하는 키워드는 this라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어요. 숨겨진 인자라 그래요. 안 나타나죠. 근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체지향에서는 인자가 하나 줄어든다고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줄어든 거고 우리가 인자를 여기다가 쓴 거예요. 앞에다가.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근데 그 컴파일러는 이렇게 바꾼다. 그래서 이렇게 쓴다. 그러면 요 갭 밸런스들은 요 상진 어카운트가 여기 있는 거고 진위가 여기 있는 거면 누구에 대해서 지금 처리하는 건지가 명확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this라고 하는 키워드는 프로그래머가 쓰라고 주어진 거기보다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컴파일러를 위해서 숨겨져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 기능을 사용자도 프로그래머도 필요하면은 써라 라고 해주고 있는 거예요. C++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this. 그래서 이 this라는 게 뭐다? 숨겨진 인자예요. C++에도 숨겨져 있고요. C++은 얘가 무슨 타입일까? 포인터 타입이에요. 자바는 포인터 타입이었고 다 레퍼런스 타입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this. 그래서 여기처럼 this를 내가 직접 쓸 수도 있지만 보통은 안 쓰는 게 정상이에요. 지가 어차피 붙일 거니까 내가 붙여줄 필요는 없고 단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멤버 변수랑 매개 변수가 이름이 같아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만 쓰시면 돼요. 그 외에는 굳이 this를 안 붙여도 된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다 this를 컴파일러가 붙이고 여기에는 인자가 하나지만 실제 인자 개수가 몇 개? 2개가 되는 거고 얘는 빵개인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this라는 키워드가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더. 이 앞에 예제에서 요 예제에서 생성할 때 1500 주고 500 줬잖아요. 그럼 생성자에서 이퀄 밸런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바뀌고 여기서도 바뀌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를 불러서 그 기능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좋아요. 왜? 코드가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도 밸런스가 요거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음수도 넣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자체도 여기다도 if문 써야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도 실제적으로는 처음은 0인데 내가 아까 1,500 주면 1,500원을 입금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코딩되는 게 아니라 디포짓 이렇게 바뀌어야 올바른 프로그래밍입니다. 코드 중복을 줄이는 거예요. 요것이 어차피 요 코드도 원래는 저기에 있었어야 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요것만 했었죠. 밸런스가 0이니까 그냥 밸런스 이퀄 밸런스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 디포짓에서는 로그 기록 같은 것도 남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드 중복, 특히 생성자에 들어가는 코드는 생성자는 이렇게 여기다가 직접 코딩하지 말고 그 수정자 메소드를 불러서 코딩하는 게 코드 중복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생성자 메소드에 this equal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밑에 이제 만들 세터들을 잘 보시고 그 세터들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코드 중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요 뱅크 어카운트에 대해서 혹시 질문 없어요? 질문이 없으면
자, 생성자는 보통 여러 개를 우리가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 개를 만들게 되면 이름이 같아지니까 그걸 오버로딩이라 그러고, 오버로딩은 컴파일러 입장에서 오버로딩된 메소드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구분하는 방법은 인자를 가지고 한다. 그래서 인자의 개수가 다르거나 같더라도 타입이 달라야 돼요. 타입이 모호하게 다르면 안 돼. 그걸 하나 설명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생성자는 new 연산자의 p 연산자로 오게 되는데, 이 생성자를 별도로 부를 수는 없어요. new를 이용하지 않고는 생성자 호출이 안 됩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계속 new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개념하고 이렇게 하려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초기화를 시키고 다시 0으로 만들고 싶은 건데, 얘는 아예 새로운 객체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생성자는 new 연산자랑 함께 쓰여야 된다. 그리고 다른 메소드처럼은 호출할 수 없다. 이제 그거 기억해 주시고, 예제 보시면 되겠고, 만들었고, 자바더 예제. 우리가 파란만 봤는데 반환값 있을 경우에 리턴 뭐 이런 것들을 나와요.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 제너레이트 자바도 선택하시면 되고요. 디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인자가 하나인데 실제적으로는 인자가 두 개. 그리고 앞에 나온 인자의 타입은 클래스 타입이 되겠고, 뱅크 어카운트는 뱅크 어카운트. 그리고 그 인자의 이름은 뭐가 돼요? 디스가 되고요. 그 디스를 우리가 필요로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써요? 매개 변수 이름하고 멤버 변수 이름이 불가피하게 같은 걸 쓸 때만 구분하기 위해서 쓰시면 되고, 다른 경우에는 굳이 쓸 필요가 없다. 막 계속 디스를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태틱한 메소드들은 객체를 생성해가지고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숨겨진 인자 디스가 없어요. 그래서 스태틱한 메소드에서는 일반 메소드를 못 불러요. 넘겨줄 객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디스를 불필요한 거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디스가 이제 이렇게 쓰여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한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부를 때 디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뱅크 어카운트 쓰는 게 아니라 디스 이렇게 쓰게끔 문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부르기 위해서 디스 키워드를 쓸 수 있는데 제한점이 있습니다. 제한점. 디스를 이용한 생성자 호출은 반드시 생성자의 첫 문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자리도 이렇게 코딩되는 게 아니라 뭘 코딩돼야 돼요? 디포짓을 불러서 코딩되게끔. 이렇게 한 곳으로 동일한 코드이면은 한 곳에 만들어 놓고 다 거기로 수렴돼가지고 그것을 호출해서 쓰게끔. 바꿔내면 나중에 고기만 바꾸면 되는 거죠. 요거부터는 또 다른 얘기니까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